2020년도 2월 당시 70억에 매입한 사례입니다. 지금 호가로 대비했을 때는 240억에서 250억 정도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채원TV의 서채원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성수동에 대한 상권이나 매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해당 건물은 2021년 8월달에 70억의 건물을 매입한 사례이고요. 그 이후에 22년도 3월에 87억의 건물을 매각을 해서 8개월 만에 17억 정도의 차익을 남긴 사례입니다. 여기는 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인데요. 차량이 들어가지 않은 정도의 건물의 폭인데도 안쪽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바뀌어서 안쪽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좁은 골목인데 차량 한 대도 들어가지도 않은 이런 좁은 골목에 단독주택이 평당 6천에서 높게는 1억 정도 사이의 건물이 팔렸고요. 용도 변경을 해서 이러한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골목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차보다는 워커들이 더 많습니다. 성수역 기점 대리창고 기준으로 연무장길 끝과 끝의 거리는 600m 밖에 되지 않고요. 전체 연무장길 합한다고 해도 2km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길 자체가 전체 다 평길이라서 걷기에도 무리 없게 걸을 수도 있죠. 도로 자체는 10m 수준으로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걷다 보면 시야 양쪽에 있는 상가 및 점포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1층에 여러 가지 점포들로 쪼개져 있어서 걷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눈에 들어옵니다. 만약 도로폭이 좀 더 넓었다고 하면 이러한 특징이 없었겠죠. 성수동을 계속 걷다 보면 비교적 최근 신축한 건물들보다 오래된 건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래된 점포나 오래된 폐공장에 젊은 비즈니스 창업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신선한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 하나하나 특색이 짙으니 이 빨간 벽돌에서 주는 매력과 뉴트로에 매료된 MZ세대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걷고 싶은 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테라롤로 걷다 보면 차가운 오피스 건물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에르메스, 디올, 까르티에, 샤넬, 오레오, 스포티파이,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까지 젊은 세대의 브랜드부터 대기업들까지 성수동을 팝업스토어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이 더 걷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팝업스토어 때문인데요. 명품 브랜드 소비량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중 가장 큰 소비 연령층은 40대에서 50대가 가장 큰 소비 연령층이었는데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들이 주 소비 연령층이 되면서 소비 패턴이 MZ세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Z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서 브랜드들도 성수동을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명품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바로 청담동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청담동은 명품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 앞에 청담동 지점, 청담역 같은 이름이 매겨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은 고급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오랜 시간 고급 상권의 대표적인 상권이고 여전히 고급스러운 상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명품 소비량이 MZ세대들로 몰리게 되면서 영하고 고급스러운 복합 상권을 대표할 만한 곳이 없었고 오프라인 소비 패턴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는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라는 개념이 MZ세대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서 브랜드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급적인 이미지와 젊은 상권을 대표했던 상권 중에 하나는 바로 가로수길이었는데요. 가로수길은 2000년도 초반부터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1층의 NOC 임대료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오르자 메인에 있던 임차인들이 이면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 이면을 형성했던 세로수길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유입이 줄어들고 MZ세대들이 성수동의 상권 이동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수동은 MZ세대들에 맞게 젊고 프레쉬하고 고급스러운 복합 상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권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수동의 매력을 느껴 투자한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1년 6월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이전에 제지공장으로 직접 쓰시다가 건물을 매각한 사례입니다. 매입 금액 자체는 240억에 매입을 했고요. 대지평수는 225평이고 매입 당시 금액은 평당 1억 600입니다. 제지공장으로 사용하시다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해오면서 퇴거를 하셨고 지금은 번개장터에서 정품검수센터 및 팝업스토어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당 건물의 시세는 365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2021년 9월에 430억에 매입한 사례인데요. 대지 평수는 390평으로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나 올해 2023년 3월에 크래프톤에서 640억으로 매입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210억에 대한 차익을 남긴 사례입니다. 크래프톤은 이 건물 바로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마트 부지를 매입을 했었는데요. 기사 내용에서는 평당 2억 정도 수준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했지만 이마트에서 일부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평당 2억이 조금 더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 목적은 아무래도 이마트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추가적인 거점 확보로 매입을 했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바로 옆에는 원밀리언스와 에이블리가 같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앞도로와 옆도로가 다 같이 있어서 양면 코너인 건물이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가시성이나 접근성이 많이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성수동의 집가 상승의 시기는 코로나19 시기와 겹쳐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에는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호황을 많이 누렸죠. 이때는 부동산 호황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 시장 또한 호황으로 전례 없는 유동성 호황과 함께 투자 실적 또한 많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에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은 인적 및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오피스 시세 또한 동방상승하게 되면서 강남구와 판교의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임대 시세와 함께 갈 곳을 잃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들은 강남과 인접해 있는 장점과 넓은 공간을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수동으로 모여들게 되고 성수동이 복합 업무지기로 묶이게 되면서 IT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같은 업종들은 취득세 완화나 건물의 신축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성수동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서 성수동을 IT 업계의 중심지와 신흥 업무지구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차량 공유 기업이죠. 소카나 그리고 여러 IT 업계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까지 성수동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IT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회사 및 엔터사들도 성수동으로 거점을 이동했었는데요. 제가 투자 자문한 사례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2020년도 2월 당시 70억에 매입한 사례입니다. 대지 평수는 127평으로 평당 5,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매입 당시에는 세차장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라서 명도가 완료된 다음에 지금 현재 지상 13층으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거 매입하기 직전까지 명도 이슈라든지 신축 이슈라든지 측량 이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정말 어렵게 매입하고 어렵게 신축한 건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서 지금 호가로 대비했을 때는 평당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매매가로 환원하면 240억에서 250억 정도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해당 건물 뒤편인데요. 해당 건물은 지상 13층에 걸맞게 연면적이 800평이 조금 더 넘어갑니다. 보통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은 400%지만 해당 건물은 친환경 소재나 건축적인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 460%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수동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재 완화, 자동차 정비, 섬유산업 등 지역 기반 산업이 발달된 중공업 지역이었지만 9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업화의 쇠퇴와 IMF를 맞으면서 주인 없는 오래된 창고와 폐공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수동이 변하기 시작한 거는 2011년도에 복합문화공간인 대림창고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할렘의 상징 브루클린에 정부가 가난한 아티스트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주게 되면서 지역 자체의 예술이 입혀지고 고급 주거와 관광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폐공장의 리모델링과 붉은 벽돌의 이미지는 성수동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현재는 붉은 벽돌의 주택과 폐공장의 새로운 모습 또한 그 창고에 혼재된 모습이 오롯이 성수동만의 컬러가 되면서 그렇게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브루클린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브루클린에 실제로 한번 가보신 분들이라면 현재의 성수동이 브루클린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성수동의 상권적인 이야기와 제가 바라보는 견해, 그 중에서도 매매 사례나 제가 투자 자문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치원이었습니다.